우리는 지난 시간에 본문을 같이 함께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본문학습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학습활동 내용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지까지 해서 시간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과학자의 서재는 문학갈래가 뭐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공부했던 문학갈래였던 수필이었습니다. 자, 수필은 일정 형식이 없고 자유롭게 쓴 글로써 자신의 그런 있었던 경험이나 그리고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것을 고백적으로 쓴 글을 수필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배운 과학자의 서재라는 내용상의 그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는 학습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활동 1번을 볼게요. 자,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읽기 경험을 정리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빈둥거리다 만난 보물이라는 소제목 아래에서 우리 이 글쓴이, 나가 읽은 책은 또는 작품은 뭐였죠? 그렇죠. 백과사전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글쓴이가 접하게 된 책의 이름으로써 흥미가 있고 호기심을 많이 가져서 시간 가는지 모르고 읽었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글쓴이가 이거를 읽고 나서 겪은 변화는 처음에는 세상에 이렇게 몰랐던 내용이 엄청 많았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고, 그리고 알지 못했던 것들에 대한 대상을 설명해 주니까 어때요? 그렇죠.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호기심을 느낀다. 자, 호기심을 느낀다. 선생님하고 같이 쓰면서 여러분도 교과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글쓴이가 두 번째로 겪었던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소제목이 새로운 세계를 열어준 책이래요. 자, 세계동화 전집이라는 것을 읽게 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게 됐는데 어떤 것들을 느꼈냐 하면 감동하면서 우정 등의 주제, 자, 우정, 감동을 받게 됐고 그리고 우정 등의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공부를 하며 깨닫게 됐대요.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원칙이나 그 다음 자세라는 건 가치관이겠죠. 자,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깊이가 깊어졌대요. 그 다음에 어떤 사고를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됐다고 했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는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도 있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쌤은 간단하게 쓰겠지만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쌤이 불러주는 거 쓰셔야겠죠?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 창의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된 것이 이런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나서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지게 됐죠? 그렇죠. 우리 글쓴이는 시인이라는 것을 꿈꾸게 됐어요. 그래서 시인을 꿈꾸는 감성이 만들어졌다. 자, 시인이 되려면 어떤 물건이나 사실을 바라볼 때 감성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알아차리고 그 사물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야 어떤 시인이 쓸 수 있는 주제와 제재가 다양해지기 때문에 이런 감성적인 것들의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 글쓴이가 읽었던 두 번째 책, 세계동화 전집을 읽고 나서 이런 변화를 겪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의 무대가 이제 세계로 넓어졌다. 두 번째 읽은 책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면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세계를 더 넓게 만들어준 책이 뭐냐? 노벨 문학상 전집이라고 하네요. 자, 첫 번째 이런 책을 읽고 나서 겪었던 경험과의 변화는 문학적 감수성을 키우고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게 됐다. 지적인 호기심. 자,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의 역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역사. 자, 다른 나라의 역사와 여러분 씁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 다시 불러줍니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돼요. 다시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얻게 된가. 두 번째가 이런 경험을 하게 됐고 세 번째로는 생각의 무대가 제목에 나온 것처럼 훨씬 넓은 세계로 더 많은 세계에 높고 더 깊은 세계로 옮겨지게 됐다라는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생각의 무대. 자, 생각의 무대가 더 넓어졌다는 거, 더 넓은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를 써주면 됩니다. 자, 생각의 무대가 더 넓은 세계로 옮겨지게 됐다. 자, 제목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글쓴이는 지금 세 번째 책을 읽음으로써 제일 처음에는 자신의 책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가 너무 심심하고 할 게 없었던 옛날 시대에는 백과사전이라는 책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 책을 읽고 나서 책에 대해서 흥미를 가지게 되면서 책을 가까이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두 번째로는 세계동화 전집을 읽으면서 다양한 주제 속에서 자신의 이런 가치관이나 생각을 형성하게끔 도와준 책이고, 세 번째로는 생각의 무대가 넓어지게 만든 노벨 문학상 전집을 통해서 지적인 호기심, 우리나라뿐만 아닌 다른 나라의 역사를 비롯해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알게 되게 만들어준 책. 자, 이렇게 책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사고를 키우게 되고,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자신이 몰랐던 분야의 부분들을 키우게 되면서 지식과 정보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에 그래서 이런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이 이끌어준, 자, 이 글쓴이는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죠. 근데 이 문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읽다가 가학과 첫 만남을 갖게 됐대요. 자, 그때 이 글쓴이가 접하게 된 그런 수필이 뭐였죠? 그렇죠. 모닥불과 개미라는, 자, 모닥불과 개미라는 그런 관련 내용을 읽다가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물행동학과 생태학을 전공하는데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책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런 감성적인 영역 그런 것들을 채워주기도 하지만 어떤 새로운 몰랐던 이성적인 지식과 정보를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우연하게 자기가 읽었던 것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 꿈을 결정하게끔 해주는 이런 독서의 그런 책의 가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렇게 하루하루 지내보다가 나에게 우연히 들어온 책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책을 읽으라고 하냐면 이런 것처럼 글쓴이가 느낀 것처럼 책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지적인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책을 통해서 또 다른 사실을 알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관이 형성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경험과 그 다음에 깨달음을 주는 그런 통로가 무엇이냐?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학교 시기에 책을 더 가까이 하고 많이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첫 번째 학습 활동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2번. 다음 글을 읽고 읽기 경험이 글쓴이의 삶에 미친 영향. 자, 여러분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영향일 가능성이 크겠죠. 자, 그럼 봅시다. 가학의 대중화에 앞장서온 진화 생물학자 최재천 교수. 자, 이 사람이 여러분들 글쓴이죠. 자, 글쓴이. 자, 글쓴이 수필은 가짜 인물이 나가 아니라 실존하는 본인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깨달음을 얻은 글을 쓰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수필, 가학자의 서재라는 수필을 쓴 최재천 교수의 이야기를 지금 월간조선이라는 곳에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올린 거네요. 그러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최재천 교수는 대단한 독서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렸을 때 집에 책이 많지 않아 가지고 있던 책을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자, 여러분 여기 가지고 읽던 책을 또 읽고 또 읽었다고 한다. 자, 이런 독서 방법을 뭐라 하냐면, 자, 여러분 쓰세요. 자, 이런 독서 방법은 똑같은 책을 여러 번 읽는 것. 그래서 우리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반복적 읽기라고 합니다. 자, 반복적 읽기. 자, 우리 아까 교과서에서 필요한 부분만 읽는 것을 뭐라고 했죠? 그렇죠. 발췌독이라고 했었죠. 그것처럼 같은 책 부분을 읽는 것도 여러분 독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인문학에 관심이 많았다. 최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자신의 천직이 된 자연과학을 연구하게 된 것도, 자, 천직이라고 하는 건 밑에 여러분들 나오죠? 타고난 직업이나 직무상의 본분, 즉 자신의 직업을 얘기한 거예요. 자신의 직업이 된 자연과학을 연구하게 된 것도 우리 교육 현실에서 이과를 선택하도록 강요받았기 때문이다.
최 교수는 언론에서 자신의 독서 습관을 다양성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이를 통섭형 독서 습관이라고 이름 붙였다. 자, 밑에 보면 여기 통섭, 사물을 널리 통함, 여기서 서로 다른 학문을, 분과를 넘나들며 아우르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좋아하는 한 분야만 읽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야, 인문학 또는 자연 쪽, 그 다음에 종교, 다양한 문학, 이렇게 다양한 영역을 두루두루 읽는 다양성의 독서 습관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의 지적 관심 영역은 전공인 동물행동학, 생태학 등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문학, 철학, 역사, 사회학, 심리학, 미술, 경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즐겨했던 독서 습관이 한 분야만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다는 거죠. 자, 2011년에는 자신에게 영향을 미친 책 이야기를 수필로 엮은 책 가학자의 서재를 펴내기도 했다. 자, 수필. 그가 20년 넘게 신문에 글을 연재하고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 한데 독서가 밑바탕이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자, 이렇게 최재천 교수와 관련된 그런 글을 월간조선에서 올렸어요. 그래서 독서가로 유명해진 최재천 교수의 수필을 여기서 읽으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글쓴이가 현재 어떤 활동을 하고 있다고 나왔죠? 그렇죠. 전공인 동물행동학자, 생태학자뿐만이 아니라 작가 등 다양한 활동을 지금 여러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쓰시면 되겠죠. 자, 전공을 통해서 자신의 직업이죠. 동물행동학자, 그리고 생태학자, 그리고 작가. 자, 이렇게 수필이라는 것도 쓰시니까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글쓴이가 말한 통섭형 독서 습관이란 무엇인지 말해보자. 자, 한 분야에 국한이 되는 거라 했습니까? 아니죠. 그쵸.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아요.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을 말합니다.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는 습관을 말해요. 자, 이거 통섭형 독서 습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도 우리 공부를 하면서 어떤 친구는 수학을 싫어하는 친구가 있고 어떤 친구는 그 국어를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교과서 과목은 잘 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잘 피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과목도 있고 싫어하는 과목도 있지만 이렇게 다양하게 지적인 영역을 넓히고 균형 있게 넓혀가려면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세계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시대는 어느 한 부분을 잘해서 잘 성공한다기보다는 여러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균형 있게 잘 알고 있는 친구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이 중학생이기 때문에 교과서로 예를 들었지만 독서를 통해서는 한 분야 내가 문학만 좋아한다 특히 막 판타지 소설만 읽는 걸 좋아한다 이런 친구들은 그런 분야에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교나 철학이나 아니면은 뭐 문학 중에서도 다양하게 문학 작품이 있으니까 다양하게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습관을 기르셔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봅시다. 자, 이렇게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었던 이런 습관이 글쓴이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요? 마지막에 어떤 과학자로 자리매김을 됐다고 했죠? 그렇죠. 여기 대중적 과학자로 자리매김을 한다고 그랬죠. 글을 쓰고, 자, 한 분야에서 자기 전공만 살린다면, 책을 쓰기가 그렇게 쉽지 않았을 텐데, 인문학에도 관심이 많고, 그 다음에 철학, 역사, 과학, 이런 다양한 심리학까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통섭형 독서 습관을 통해서 글까지 쓰는 대중적 과학자가 되는데 밑바탕이 된 거죠. 자, 이런 통섭형 독서 습관을 통해서
글까지 쓰는 대중적 과학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친구들은 책을 조금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독서와 관련된 독서의 읽기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룬 작품을 읽고 우리는 학습 활동까지 지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